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정말 날이 춥습니다. 이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침 최저 기온, 낮 최고 기온도 의미가 없는 그런 또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였습니다만은 낮 최고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네요. 낮에도 영하 5도, 6도 정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낮에부터 계속해서 이 점차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까지 이하로 또 내려가겠습니다만은, 또 어제 밤에 눈이 내렸죠. 이 강원 지역에 어제부터 이어진 눈이 오늘까지 이틀간 1에서 3cm, 또 많은 곳은 2에서 7cm가 내려서 또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뭐 길이 얼면서 빙판길이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안전사고 또 차량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1시간 내 권역응급센터에 도착할 수 없는 응급 의료취약지로 분류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평창군의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2월 2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제 한파 대설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 및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한파 쉼터와 한파 저감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또 시군과 협력해 쉼터와 저감 시설의 위치를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등 대응 인력을 활용해서 한파 안부 전화와 난방 상황 체크를 강화하고 방한용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예정이었던 플라이 강원의 입찰 일정이 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플라이 강원은 법원에서 입찰 서류 검증 기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돼 22일에 본계약 체결이었던 일정을 28일 최고 득점자 선정 및 본계약 추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본계약이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재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첫날 강원도에선 오전 7시 37분 삼척의 맹방에서 가장 빨리 첫 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해 뜨는 시각은 삼척 맹방에서 오전 7시 37분을 시작으로 동해추암이 오전 7시 38분, 강릉 경포대가 7시 40분, 또 속초항이 7시 42분 등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응급 상황 시의 골든타임, 얼마나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 연장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자, 그런데 강원도민 3명 가운데 1명은요, 이 1시간 내에 이 권역응급센터 등에 가기 힘든 응급의료취약지로 분류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뭐 광역시도 평균인 9.8%의 뭐 3배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 내용을 발표했죠. 강원연구원의 임재영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임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응급 환자 이송 시에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네. 골든타임은 시간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나 심정지 등과 같은 중증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분 이내에 그 권역 응급센터에 도착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60분 이내에 일단 네. 도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우리 네. 박사님이 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그래서 60분 이내에 권역 응급센터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수치인데 네. 강원도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네. 이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요? 네. 제가 그 소방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준 시간 60분 내에 권역 응급센터에 도착을 할 수 없는 지역, 그러니까 멀거나 아니면은 응급 인프라가 부족해서 도착할 수 없는 지역에 사시는 그 인구 비율이 33.2%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의 평균이 9.8%인 것으로 보면 강원도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2021년도 기준으로 강원도 총 인구가 153만 명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대략 한 51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골든타임 내에 이 권역응급센터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게 뭐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뭐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어떤 기준 말고 이제 실제 응급 현장에서 이 병원까지 도착하는 이동 시간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강원도 이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병원까지 소요 시간이 16분, 그다음에 거리가 12km 나왔는데, 네.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11분, 그다음에 이제 5km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수치에는 이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도시가 포함된 수치라서 예. 이 세 도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평균 소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도착 시간은 한 40분, 그다음에 이동 거리가 50km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동 소요 중에 40분이라고 하는 거는 골든타임 60분과 비교했을 때 한 2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강원도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연락 받고, 네, 또 이송하고 뭐 이 시간까지 한다면, 네 한다면 굉장히 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굉장히 날이 춥습니다. 네. 날이 추울 때 또 어르신들이 이런 그 응급 상황에 닥치게 되는 상황이 훨씬 더 이제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예. 뭐 심지어는 지금 그 원주의 화장 시설이 이 네. 가동 대수가 이제 부족해서 뭐 지금 돌아가신 분들 뭐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하고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도 네. 들렸고요. 네, 안타까운 이런 가운데 소식입니다. 네. 원주시에서 뭐 화장장을 임시로 이제 그 시설을 좀 더 이제 풀로 이제 돌리기로 했다라고 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뭐 이게 뭐 전국적으로 또 이제 강원도의 농어촌에서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좀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네. 근데 문제는 일찍 그 제 시간에 간다 하더라도 병원의 네. 응급실에서 네. 제때 또 대처하지 못하는 일도 계속해서 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응급실에 실제 응급 환자가 아니라 이제 경증 환자들도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이 굳이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증 환자의 비율이 한 50%에 된다, 뭐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응급실이 이러한 어떤 경증 환자들로 채워지게 되면 정작 중증 응급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이라든가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좀 제때 초기에 걸러주고 이제 응급실을 대신 다른 데를 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병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응급실을 내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밀화 현상들이 아마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위 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뭐 네.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이제 뭐 당장 며칠 전이죠. 가운데학교 병원에 70대 어르신이 이송되었었는데 네, 네.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네. 돌아가셨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러면은 뭐 요즘 그 의대생 이제 정원을 늘리겠다. 이것도 사실 이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이제 맞물려 있는 중요한 또 화두입니다만은, 맞습니다. 뭐 곳곳에 뭐 촘촘하게 병원을 당장 지을 수도 없는 것이겠고요.
네, 그렇죠. 현재 있는 시스템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 환자들까지 네. 이 3차 진료 기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좀 제대로 이제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현재 인프라 내에서 네. 지금 같은 현상을 일단은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대처 방안, 네. 좀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프라 확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인프라 확충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스템 내에서, 현재 인프라 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를 이제 구급대원들이 어느 병원에 이송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원에 연락을 해도 병원이 병상이 없다나 이런 이유로 이제 환자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에 그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지침들을 좀 미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침들이 만들어져서 구급대원들에게 배포가 되면 그 상황에 맞는 환자들을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 병원은 반드시 그 환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응급 이송에 걸리는 시간의 상당 부분 이제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침들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시범 사업 중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8월과 9월 달에 실제 응급 의송이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지침들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강원 지역 각 권역별로 의료기관 간 순환 당직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이제 관내 의료기관별로 이제 어떤 의사 인력이라든가 아마 이제 응급질환별 치료 가능 여부들을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당직 일정을 잡아서 최소 1개 병원이라도 매일 열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119 구조대가 사실 응급 이송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이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증도와 상관없이 네. 심지어는 본인의 개인 용무로도 119를 이제 부른다. 네, 아니면 그냥 응급실 가주세요 하면 또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119의 어떤 민원에 대한 좀 적절한 정책, 대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이 네.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응급 이송 환자 지침, 이런 지침을 만들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구급대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판단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 지침에 같이 마련되어야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실제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응급 전화를 받고 이제 구급대를 보내는데 그 환자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구급대가 어떻게 환자를 이송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한다면 이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구급대원들이 움직이게 되고 또 환자들 또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훨씬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장기적으로 의료시설 또 확충, 또 의료 그렇죠. 인력의 어떤 정원 확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네.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강원연구원 차원에서 이제 박사님이 이런 또 자료가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논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네. 강원도에 또 이제 그 각 시군의 또 정부의 정책으로 이게 어느 정도 네. 좀 확립이 되고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좀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한 일주일 전쯤인데요. 네. 벌써 2주가 됐는데 그 2주 이후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또 그래서 도청에서도 이 공공의료과에서도 이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제가 이 분석을 내년에 정책 과제로 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분석하면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 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각 지자체별 아까 말씀드린 이송 지침을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범 사업을 먼저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강원 지역의 컨트롤 타워를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루어질 정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큰 틀에서 문제점은 이제 파악했습니다만은 또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이제 디테일한 네.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현장과 이론이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좀 네. 적용시키려는 어떤 그 단계에서 네. 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제가 또 말씀 들어보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연구원의 임지영 박사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 정신건강 이벤트죠. 안녕 내 마음 두 번째 인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이벤트 행사 명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다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본인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안녕 내 마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안녕 내 마음 이벤트에서는 우울, 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그리고 조현병 전단계인 조기정신증, 산전 후 우울에 대한 자가검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검진을 통해 평소에 느꼈던 주관적인 우울, 불안 등을 다소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검진을 완료하신 후 화면을 캡처해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 작성을 하실 때 나만의 휴식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참여가 완료되는데요.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응모를 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릴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현정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 중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도움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를 알리고자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 안녕 내 마음 두 번째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초에 진행한 자가검진 이벤트에 이어 연말인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스스로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올해 초에 행사 치렀었고 올해 또 연말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사인 것인데 네. 뭐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또 인사까지 하겠군요. 사실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현재까지 집계된 원주시 내 정신건강 위험군 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우울감을 경험한 원주 시민은 6.2%로 전국 평균 7.2%와 비교해서는 낮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울감 경험이란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울 증상 유병률, 즉 우울증 선별 도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선별되는 비율은 원주시는 6.1%로 전국 평균 3.9%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나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주시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강원도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정신건강 위험군은 어떤 이유로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현정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우울, 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그리고 조현병 전 단계인 조기정신증, 그리고 산전 후 우울에 대한
자가검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검진을 통해 평소에 느꼈던 주관적인 우울, 불안 등을 다소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 안녕 내 마음 두 번째 인사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우선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검진을 완료하신 후에 화면을 캡처하여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실 때 나만의 휴식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참여가 완료되고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벤트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요. 내 마음에 좀 그 아픔은 없는지 본인이 의외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평창군 발왕산의 천년 주목 숲길이요. 2023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평창군 관광문학과의 관광 마케팅 팀 이 장민숙 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평창 발왕산의 천년 주목 숲길 2023 한국 관광의 별 올해 관광지 이제 무장의 분야로 이 선정이 되었는데 먼저 이 발왕산 천년 주목 숲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발왕산은 1458m로 우리나라에서 12번째 높은 산입니다. 산 정상에 1000년이 넘는 주목나무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산림 생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이런 곳을 저희가 산림자원 보호와 안전한 숲길 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장의 데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 약자분들도 발왕산 케이블카를 이용하여서 숲길을 편안하게 걷고 즐기실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이 케이블카와 또 이제 네. 무장애로 이제 장애인분들도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시너지 효과를 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인정받아서 무장애 관광지 분야에서 올해 관광지는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만은 먼저 그 한국 관광의 별 올해 또 관광지에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맞습니다. 어떤 그 의미의 좀 상이다, 선정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한국 관광의 별은 우리나라 관광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 분들이 후보지를 추천을 하고 또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네. 저희 평창 천년 주목숲길은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관광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한 무장의 관광지 부분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함께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무게감이 있는 또 그런 그 상이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데크만 깔아놨다고 해서 이 다 모든 것이 이제 인정된 건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그 관련된 뭐 스토리 투어 가이드 맵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함께 또 이제 고민되고 또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저희 천년 주목숲길은 1000년 이상 된 주목나무들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노선이고요. 네. 나무마다의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나무 외에 19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걸으시면서 나무마다의 스토리를 보고 듣고 느끼며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네.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거리는 전체 2.4km 저희가 2.4 구성이 km.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면은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은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걸으시면 한 1시간 30분 정도 네. 충분히 이렇게 즐기시면서 걸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1시간으로 좀 약간 아쉬울 네. 것 같아요. 네. 방문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다른 뭐 아이템들도 있습니까? 그 주변에 그 하늘을 넘어 태양에 닿다라는 슬로건을 건 발왕산 기 스카이워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가시면 그 발왕산 전경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평창 평화봉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이름을 딴 엄홍길 등산로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애니폴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알파카 목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누구에게나 또 이제 그 정말 시원함, 청량함, 또 이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코스가 아닌가 싶네요. 좀 평창군 이 관광 발전을 위해서 또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 평창군은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녹색 관광과 또 관광 약자분들을 위한 무장의 관광지를 조성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또 이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트래블 헬퍼 양성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맞춤형 관광 택시와 무장의 관광 상품 운영 등을 통해서 일상의 장애가 여행의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 무장의 관광을 더 구축해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관광예별 수상이 저희 평창군 관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햇빛700 평창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광예별로 이제 선정된 곳에 뭐 별 모양이라도 좀 줍니까? 네, 트로피에 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트로피 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평창군 관광문화과 관광마케팅팀의 장민숙 팀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